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지지율 조사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교통방송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권 지지율 39.1%, 거의 4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밑에 이재명 뚝 떨어져서 21.7, 이낙연 11.9 이렇게 나왔고, 홍준표 5.9, 추미애 등장했습니다. 유승민과 같이 2.7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죠. 4일날 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언론 통해서 한 메시지 몇 개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그냥 집에만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언론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메시지도 없었는데 4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외 행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른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중동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행보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물밑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기자들이 만든 카톡방에 야당 출입 기자들이 법조계 기자들과 만들었겠죠. 그 야당 출입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오늘 그 중 하나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잘 아실 겁니다.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죠. 윤기중 명예교수와 아마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101세 철학자, 이 언론에도 자주 칼럼을 기고를 하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자, 윤석열 퇴임 후 첫 외부 일정이 101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방문이었다. 이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오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첫 외부 행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행사가 더 있을 수가 있죠. 다른 만남 같은 것이 어떤 경청하는 정치 이런 것이 또 다른 원로들이나 어떤 그룹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동아일보가 취재된 것이 김형석 교수 방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요청에 의해서 김형석 교수의 자택에서 2시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형석 교수가 내 편에서만 사람을 찾으면 인재를 안 나온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고, 그래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자택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찾아뵙겠다 해서 찾아오니 어떤 상식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을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 이런 조언도 했고, 이 양쪽에 대하는 주로 안보와 건강에서 시작해서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과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형석 교수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살만한데 나라가 걱정이다. 참, 이 101세 노 철학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주로 전한 말은, 이 전한 말은 이 동아일보가 김형석 교수와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가 내가 이런저런 말을 윤석열에게 해줬다. 그 이야기죠. 주로 이런 이야기를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인데 편가르기를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자, 윤석열이 계속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가죠. 거기에 맞춤형 어떤 충고를 해준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울타리 안에서 내 편 안에서만 하면 인재가 안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겉으로는 크게 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물 밑에서는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여러 사람이 서로 어떤 윤석열과 같이 하려고, 크게 보면 그쪽 캠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서울시장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는 시점, 혹은 총선이 보궐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걷겠지만 그 전에도 지금 물밑 행보는 다 하고 있고, 어쩌면 좀 더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의 공개 행보, 또 시장 선거가 있으니 공개 행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그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송국균 홍수 시작한 지 2주년, 그리고 구독자 20만 기념을 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스왓 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강점, 그리고 약점, 기회, 위협,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세계일보도 윤석열 전 총장의 스와트 분석을 한면 기사로 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강골 기질은 강점이죠. 그런데 검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런 논란, 이것은 주로 진보 좌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약점입니다. 스와트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또 모색을 하는 그런 분석법이죠. 강점은 국정원 댓글, 조국 등 거침없는 수사, 그리고 정치권 융단 폭격 견디며 맷집도 키웠다. 반면에 약점은 검사 외길만 걸어와서 정무 감각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임기 안 채우고 중도 사퇴한 비판도 있다. 그리고 기회는 야권의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다. 이것도 제가 그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현 정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새 인물을 갈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위협 요소도 있습니다. 제3지대 선택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고, 그리고 1년 뒤면 대선 무렵이죠. 그때도 지지율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자, 이런 윤석열에게 가장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겠죠. 사람. 김영석 교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 인재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 그런 조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치 용어로 하면 조직이죠. 조직. 아직은 윤석열은 단기 필마입니다. 그런데 이 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계 개편 과정에서 또 세력을 규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 제3지대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안철수가 킹메이커를 하고 윤석열이 국민의당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권 행보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조간딱풀에서 간혹 각 신문의 칼럼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아일보 칼럼, 박재균 논설주간의 칼럼인데, 국민의힘,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울타리를 부수고 윤석열, 안철수에게 가라. 국민의힘이 움직여라.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들어올 때 또는 안철수 입당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 또 서울시장 선거, 또 그 다음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든 다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가오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데, LH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 적폐청산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하고 20시간 만에 사과를 한, 이것은 전부 선거를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이나 죽었던 가덕도 공항을 살려내고, 또 대통령이 가덕도 직접 찾아가서 가슴이 뛴다 이런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국고로 현금을 뿌리는 신종 강권 선거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라는 신규 아이템까지 들고 나왔다. 디지털 화폐. 이것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처음 10만 원씩 서울 시민들에게 주자 이러니 박영선 후보가 덜컥 받아서 미리 다 이야기를 했겠죠. 디지털 화폐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10만 원씩도 주겠다. 이렇게 매표에 나서는, 자, 그런 행위를 해도 아무 수치심도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 귀신들에게 맞서야 할 제1야당은 어떠냐? 문재인 실정 그리고 LH 사태로 반세 이익을 얻어서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특유의 웰빙 기득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당의 울타리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지 윤석열이나 안철수 같은 당외 주자들에게 입당하려면 꿇어! 입당하려면 꿇어! 우리가 갑이야! 입당하려면 꿇어! 이렇게 사실상 강요한다. 참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울타리고 뭐고 없다. 그 알량한 울타리를 부수고 광야로 나가 야성을 보여라. 윤석열,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안철수에게 가라.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되고 싶지 않다면, 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102석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웰빙 정당처럼 갑질을 계속해서는 윤석열이 제3지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제3지대에 머물게 되면은 내년 대선은 결과가 뻔하죠. 범야권은 분열되고 여권은 하나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부지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칼럼은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죠. 전초전인데 이해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을 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서울 선거는 거의 다 이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에서는 무슨 이해찬이 승리 호소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리스크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였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락됐습니다. 나중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또 불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가까스로 이 주말에 이 여론조사 방식 같은 것이 타결이 되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내일 범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죠. 자, 동아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룰 합의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민주당은 조직 총동원령을 또 내렸습니다. 조직 총동원령. 이낙연이 아는 사람에게 전부 다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조직 선거에 들어간 것이죠. 민주당이 믿는 곳은 조직 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는 워낙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각 조직을 활용해서 지금 조직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 구청장은 24대 1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서울시 의원은 101대 6입니다. 이런 조직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야권은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선 100% 해서 1600명씩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24일 날 후보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전화 돌려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태죠. 특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지난주에 일종의 양보 배틀 이런 것을 벌였죠. 서로 양보를 한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면서 그런 릴레이 양보쇼 이렇게도 불렸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이 유선 전화 반영 또 박영선 후보의 가상 대결 주장에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타협을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실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가 D-16일이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은 25일이죠. D-3일인데 현재 민심은 어떨까? 중앙일보가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먼저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무조건 박영선에게 이긴다. 그리고 그 격차가 2주 사이에 더 커졌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단일화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하는 이 여론조사,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오세훈 51대 박영선 37 단일화 됐을 때 또 단일화 됐을 때 안철수 52대 박영선 36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런데 3명이 3자 대결로 가면은 박영선 33, 오세훈 32, 오차범위 안에 있고 안철수는 뚝 떨어져서 23%입니다. 그러니 이 단일화 하면은 무조건 승리하지만 단일화 하지 못하면은 불안하다. 오히려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부산시장은 여전히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에게 크게 앞서 있습니다. 51대 29%. 자, 그래서 부산일보 보시면은 중앙일보 사면에 부산의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LCT 의혹, 지금 박영춘에게 특혜 의혹을 막 공격을 하고 있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박형준이 23%포인트 차로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이 아무리 가덕도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고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하고 경부선 지하화한다고 하고 이런 무더기 공약들을 쏟아내도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 지역 응답자들을 꼽은 선거 주요 변수가 이런 겁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15.3, 부동산 정책 공약이 15.2,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15.0.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죠. 이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부산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보 개인 비리 의혹, 이것은 박형준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11.2%에 그쳤고 가덕도 신공항 아무리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변수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 10.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도 역시 부동산 정책과 LH 투기 의혹이 44%나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 정권 심판론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이것을 묻습니다. 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겠느냐 물었을 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서 국정 안정을 해야 된다. 33%. 국민 10명 중에 3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55%. 그런데 이것이 2주 전보다 훨씬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점차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권 심판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55.3%,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33.3%보다 22.0%포인트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5, 6일 조사보다도 훨씬 더 격차가 커졌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오늘 내일쯤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불을 붙을 것이고 그 시점에 또 안철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 초박빙의 선거를 이룰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선거 지원을 할지, 자, 그런 부분들도 이번 주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